안녕하십니까. 88경수 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기사는 돌봄 로봇은 누구를 돌볼까? 라는 제목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인 전치영님의 글입니다. 2019년 6월 7일 금요일자 기사입니다. 읽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노인 요양기관은 2017년 허그라는 로봇을 도입해서 6주 동안 시험적으로 운용했다. 정규직과 임시직을 합쳐 직원 37명이 노인 80명을 돌보던 것이다. 허그는 노인이 로봇을 끌어안듯이 체중을 실어 기대면 로봇 팔을 감아 노인을 일으켜 세운다. 인류학자 제임스 라이트는 허그의 도입 과정을 관찰하고 돌봄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지난해 논문으로 출판했다. 과연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허그가 수행하는 노인 일으키기는 요양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다. 노인들은 온종일 침대, 화장실, 목욕실, 거실 사이를 계속해서 이동하고 그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노인들은 돌봄 직원이 허리를 굽히고 안아서 일으켜줘야 한다. 80명의 노인 가운데 49명이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고 이들은 24시간 동안 모두 400번가량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사람이든 로봇이든 일으키기 작업을 하루에 400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일으키는 일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몰려 있었고 이로 인해 돌봄 직원들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복대를 차기도 하고 진통제를 먹기도 하면서 일했다. 허그 도입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 돌봄 직원들은 노인을 일으키는 일상적 행위에 허그를 사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로봇을 작동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들었다. 허그가 노인을 한번 일으키려면 90초 정도 걸렸다. 바쁘게 돌아가는 돌봄 일과 중에 로봇을 작동할 시간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또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신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돌봄이란 인간 대 인간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내 몸 대신 로봇으로 노인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허그에 대한 논문을 다시 꺼내 읽은 것은 한겨레 권지담 기자가 쓴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허그 도입을 고려하게 만든 허리 통증과 부상은 권 기자가 한 달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한국요양원에도 똑같이 있는 문제다. 권 기자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70kg이 넘는 노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는 일은 일상다반사였다. 요양보호사 2명이 각각 노인의 겨드랑이를 어깨에 걸치고 양쪽에서 들어올린 뒤 휠체어에 내려놓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땀이 비오듯 했다고 기록했다. 이곳에서도 일본처럼 허그 로봇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기사를 읽어 나가다 보니 로봇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가나가와 요양기관의 로봇 도입 실패기는 한가한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다. 37명이 노인 80명을 돌보면서 일과가 바빠 로봇 사용이 어렵다거나 로봇이 노인에게 신뢰가 된다는 말은 사치스럽게 들린다. 법에 따르면 노인 5명당 요양보호사 2명이 있어야 하지만 권 기자가 일한 요양원에서는 노인 28명을 3명이 돌볼 때도 있었다. 권 기자는 한 달 동안 자신이 한 일이 돌봄이 아니라 처치였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고 고백했다. 로봇 때문에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없어 로봇을 활용할 여유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요양원에 허그 같은 로봇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돌봄 노동을 기계적 비인간적 행위로 강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계적인 처치 과정이 로봇의 느린 움직임 덕분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로봇을 준비하고 작동하는 동안 잠시 노인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다. 한국의 요양 현실에서 로봇은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 인력을 돌보기 위해 도입돼야 할지도 모른다. 마침 지난 월요일 국립재활원은 돌봄 로봇 심포지엄을 열고 권 기자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당사자들을 초청해서 돌봄 후 어려움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국립재활원에서 추진하는 돌봄 로봇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조건을 갖추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적어도 현장에 로봇을 작동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돌봄 로봇은 누구를 돌볼까?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인 전치영 님의 글이었습니다. 예, 마지막 이 구절. 예.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조건을 갖추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적어도 현장에 로봇을 작동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로봇이 인간의 일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는 대체하겠지만은 과연 로봇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실험 중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닥쳐야 될 문제인데 이 로봇을 어떻게 이런 돌봄 노동에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돌봄 노동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현장에서 거의 로봇이 그 대부분의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지만 그 로봇이 인간의 일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봇과 인간이 함께 같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적정한 비율들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요양원에 그런 그 허그 같은 로봇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돌봄 노동을 기계적, 비인간적 행위로 강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계적인 처치 과정이 로봇의 느린 움직임 덕분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낸다. 상당히 역설적인 현상을 필요한 만큼 그런 역설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 만큼의 우리의 그 돌봄 노동의 시장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사람이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어떤 로봇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다 100%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로봇을 이용하고 그 로봇을 사용할 줄 알고 그 로봇의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결국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온다고 하고 하지만 그 AI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돌봄 노동이 더 필요한 시대에 같이 맞물려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로봇, AI 이런 기능들이 우리의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돌봄 로봇은 누구를 돌볼 것인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의 6월 7일자 금요일 한겨레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